이미 여러 언론들을 통해 기아가 그랜버드 생산 중단 입장을 노조에게 밝혔다는 이야기가 전달됐습니다. 구 쌍용 자동차도 오래전에 철수하고 대우버스마저 공장을 철수하면서 남은 코치형 엔진버스 종류가 2가지로 줄어들었다가 이제는 1개 차종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 2020년대를 기해 그랜버드가 단종되면서 코치형 대형버스 시장에 또다시 재편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랜버드는 기아의 유일한 대형버스 모델로 전장 12m급 고속형 차종입니다. 1994년 아시아 자동차 시절에 출시돼 30년 넘게 시장에서 판매된 유서 깊은 모델입니다. 고속 시외버스는 물론 공항버스와 전세버스 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차종 중 하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판매된 차종인 만큼 그동안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단순하게는 디자인 변경은 물론 옵션 사항, 안전 사항, 부품들,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발맞춘 엔진으로의 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디자인의 모델은 2020년에 공식 출시된 것으로 기존 유로6형 차종에서 많은 걸 바꾼 것입니다. 또한 트림의 가지수도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는 전장 12.49m HD급 염가형에 해당하는 실크로드 캄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도 어느 정도 포함할 수 있겠고 2010년대까지 포함해 현대 자동차 그룹에 소속된 버스들의 입지가 공고해지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코치형 버스를 기준으로 현대, 기아, 대우버스 정도만 남았던 시기, 현대는 유니버스, 대우버스는 FX와 BX212를 판매하는 식으로 기아 그랜버드와 함께 대형버스 시장을 구성했습니다. 이미 BH 시리즈를 통해 입지를 다진 바도 있었던 대우버스가 FX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FX는 출시 이후 잔고장이나 중대 결함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신뢰도가 내려갔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질 만큼의 큰 단점이 노출된 대우버스. 시외버스 기준으로도 과거에 대우버스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던 고객들마저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대우버스 FX를 도입했다가 조기에 자사 영업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대우버스를 찾는 고객들이 당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오히려 비중은 현대자동차 그룹 코치형 디젤버스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결과도 불러왔습니다. 대우버스가 2020년대 국내 공장을 정리하면서 더 이상 FX를 비롯한 고속형 차종을 선택지 상위 넣을 수 없게 되고 오로지 현대자동차 그룹만이 디젤버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남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물론 코치형 버스는 우진산전에 아폴로 1200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 국산 버스가 아닌 중국산 반조리 버스인데다 최대 주행 가는 거리 502km의 전기 버스로 이런 차종을 위해 따로 충전 시설을 필요로 하는 점, 완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디젤 버스보다 길다는 점 등이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기 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지만 아직까지도 디젤 버스가 고속 시외 버스나 공항 전세 버스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체의 효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유니버스나 그랜버드가 사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가지는 힘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여기서 그랜버드 단종이 예고된 상황.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카이지우 데이터 연구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의 브랜드라 할지라도 전장 12m급 버스 판매량은 지난 몇 년간 차이가 많았습니다. 연평균 1500에서 2000대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그랜버드는 최근 하루 생산량이 5대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시기 극단적으로 100대까지 판매량이 떨어진 적도 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기준으로 730대까지만 판매된 것으로 기록됐고 현대 유니버스는 연간 판매량 1000대 미만을 기록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랜버드가 광역버스 시장까지 아우를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는 것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으로 오면서 광역버스는 최대한 친환경 차종을 도입하는 추세가 됐지만 이전에는 운수사들이 천연가스 버스를 꽤 도입하기도 했고 광역버스 운행 환경에 맞춘 사양을 현대와 대우버스가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랜버드는 오랫동안 광역버스 사양을 따로 만들어 판매한 적 없었고 당연히 CNG 버스도 그동안 기아에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기아 관계자는 각종 규제 충족에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대 들어 출고 대기 기간만 3년도 소요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유니버스 역시 이번 연대 들어 2년은 기다려야 엔진 장착 사양의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고속 시외버스와 공항 전세버스 업계에서 신차를 받고 운행하는 여건이 나빠졌습니다. 주로 디젤버스로 운행해야 하는 이 업계에서 전기버스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 전기버스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일부 운수사가 테스트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는 비정기적으로 구간을 운행하거나 임대차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를 갖추기가 어려워 전기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BRD에서 올해 하반기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코치 12도 바로 기대를 걸기엔 벌써부터 단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BRD 이코치 12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타 브랜드 코치형 전기버스와 비교했을 때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거리 365.7km, 서울 경부 울산 노선 왕복 한 차례 가능할 수준. 또 요즘 MS 모빌리티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인 포톤 MF1200의 경우 최대 800km 운행도 가능하다고 소개되는데, 이 차종 또한 스펙상으로는 장거리 노선 왕복 한 차례는 가능할 수준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전세버스 연합회가 포톤 본사를 방문해 현장 견학과 전기버스 시승 등을 진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차종들도 그랜버드 디젤형에 비하면 주행 가능 거리 능력치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기버스 배터리 효율성 문제나 충전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뒤따르게 됩니다. 디젤버스로 가정하면 연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전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최대 주행 가능 거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운행도 중 배터리 잔량이 모자라지기라도 하면 곤란합니다. 디젤버스는 충전에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되지만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버스는 오래 걸립니다. 충전 인프라 현황 문제도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단적으로 전국에 빠짐없이 모든 터미널 구내에 전기버스를 위한 충전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시외버스와 같은 노선버스는 왕편을 운행했다면 복편을 운행해야 하고, 시기에 따라선 노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장거리가 될지 중거리가 될지 단거리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는 이코치 12나 MF1200마저 수백 킬로미터 주행 가능에 그치게 되니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노선에서만 머무를 가능성이 계속 열리게 되고, 이미 이전에 도입된 CHTC 에픽로얄과 스카이웰 리오네 등도 거리가 짧은 노선에서만 영업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노선버스가 승객을 태운 채로 중간 지점에 세워서 시간을 투자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오히려 목적지 도착 시간만 더 늦어질 뿐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랜버드 단종이 겹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공세까지 생각하기엔 지금은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랜버드가 2027년이나 2028년 중 생산을 최종 종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이미 지난 4월 노사 간 합의로 하루 14대 이상 버스 생산 공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버스 협력 업체 측은 연간 1.5배 늘어나 4,500대 정도로 생산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천연가스 버스 단종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미 2년 이상까지 벌어진 유니버스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전세버스 연합회는 우선 차량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GM이 2028년까지 전장 12m급 버스를 개발하지만 이마저도 전기버스 사양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량이 필요한 현장 입장에서는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사 가운데서는 중국 체리완다 디젤버스를 실제로 도입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량 허용 규격을 수정 완화해서 다른 수입산 버스 도입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2000년대에도 거론될 정도로 수입산 버스 유지 보수와 부품 수급 등이 까다로운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는 도입하고 운행만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수사 입장에서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도 어떻게 운영할지가 내구 연한 규정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이래저래 국산 디젤 버스를 택할 수밖에 없는 현장 여건, 기아 그랜버드의 단종 예고, 친환경 차종 추세, KGM이나 우진산전을 비롯한 다른 기업은 디젤 버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제 현대자동차만 엔진 구동 대형 버스 생산과 판매 활동을 벌이는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남게 됩니다.